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 9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굵은 4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로 그러니까 굵은 양괄호 1번 건축 제한의 원칙이 있고 보면요. 용도지역 그렇죠. 용도지역에서 건축 그렇죠. 건축 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그렇죠.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그렇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선 긋고 준 내용 다 무시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 용도가 있는데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 그 옆에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이지 483 쓰시고 잠깐 483쪽을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그러니까 책 483쪽을 가면 그러니까 483이에요. 그러니까 483 내무 2번 용도 변경 그러니까 굵은 2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러니까 용도에다가 숫자 29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또 그것을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용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네, 다음 쪽 와서 보시면 484쪽에 그러니까 1번 용도 단독주택에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 종류를 묶어놨습니다. 2번 공동주택에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 종류를 묶어놨고요. 다음 쪽이요. 3번 일종 근린생활설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쭉 넘어가서 보시면 서너 장 넘어가서 보시면 491 29번 야영장 시설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이 하얀 바탕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 또 검은 바탕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종류와 용도, 종류 130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29가지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런 게 용도잖아요. 근데 공법에서 용도, 건축법에서 용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에 29가지 가짓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건축물 바닥 가짓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됐고 다시 앞으로 가시죠. 지금 보고 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99쪽 보시죠. 그러니까 99쪽에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거 다시요. 양괄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각 용도지역마다 29가지 용도 중에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종류 130가지 종류 중에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모 몇 층 몇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이요? 한 명이죠. 대통령이 정했으면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대통령령에다가 화살표 뽑아서 전국 쓰시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건 전국이 똑같다고요. 한 예만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그중에 뭐 예고요. 그걸 외울 수는 없고 지네들도 못 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데 조례는 지방마다 지방 약속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가운데 뭐는 제외한다. 고 돼 있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뭐 근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까지만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니까 세 가지만 지을 수 있고 일종 근린생활시설도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못 짓고 7가지만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주거지역에 29가지 뭐 쓰레기 처리 공장,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뭐 상가 그런 걸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99쪽 굵은 4번 양괄호 1번에다가 페이지 99부터 115까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5쪽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관계 없다고요. 뭐 경산한 거죠. 그러니까 115쪽까지 쭉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못 외우고 시험에 못 내는 겁니다. 115쪽 와서 하나를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21번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물 115쪽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물 짓는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115쪽이요. 적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번 단독적으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과는 농어가 주택 2번 교육 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그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프린트물 보시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5쪽 보시고요. 뭐 외우자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 뭐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이제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칸, 제일 윗줄이요. 제일 윗줄에 도시적의 도 찍으시고요. 도시적의 도 손가락 끝으로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용도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첫째 줄이요. 7번 보시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러니까 9가지 세분 더 없고 21가지 세분 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길쭉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주 칠판이요. 몇 가지가 있고요. 주와 같은 게 9가지가 있죠.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둘째 줄이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출판 보시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1, 2, 1, 2, 3준, 근유 1중, 전 1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 수제한,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4층이야, 녹지지역 4층이야, 관리지역 4층이야가 있고 계속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1번 단독주택, 2번 뭐고요? 공동주택, 3번 일종근생활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저 아래 29번 장례식장까지 야영장 시설까지가 있습니다.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 14가지 용도지역은 허용 용도를 열거하고 있고 배경색 바탕 7가지 용도지역은 금지 용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라 허용 금지되는 사항이 위표에 추가된다고 되어 있고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표의 제일 위에서 셋째 줄 처음 용도지역 시작하는 일종 전용 찍으시고요. 제일 위에서 셋째 줄 일종 전용 손가락 찍으신 채로 눈으로만 보시면 그러니까 하얀 바탕 그러니까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2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7번 보시죠.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책으로 그러니까 뭐 한 17쪽 걸려있던 걸 이 표로 만든 겁니다. 표 만드는 데만 해도 6시간 넘게 걸렸어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주거지역 5번째 3종 일반 주거지역 셋째 줄 주거지역 5번째 3종 일반 주거지역 찍으신 채로 아래로 보시면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요. 6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용도지역 제일 오른쪽 끝에 21번째 용도지역 제일 오른쪽 끝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2가지를 지을 수 있죠. 아까 읽었듯이 단독주택 중에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가 들어갑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표의 제일 위에서 셋째 줄에 검은 바탕, 준주거,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은 검은 바탕으로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거꾸로 세모 X는 못 찍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공업지역 중에 그러니까 검은 색깔 이어진 것 중에 가운데 하나 떨어져 있는 준공업 찍으시고요. 준공업 찍은 채로 보면 안 된다. 몇 가지요? 2가지 안 된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이면 27가지는 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땅값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집은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근데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 소리 내시면 나중에는 붙게 돼요. 대한민국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뭐로 구분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 갖고 있으면 자기 땅이니까 집 마음대로 지어요? 안 되죠.
땅 샀습니다. 돈 들여서 땅을 샀으면 배추 키우려고 땅 사는 사람이 많아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건물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29가지 용도 지 마음대로요. 관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관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마다 건축하는데 29가지 용도 중에 뭐는 지을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 용도 제한. 누가 정한다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겠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 건 전국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 다시 와서요. 책에 115쪽 제일 아래 양과 2번 건축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본문 시작하는 다음 넘어가지 마시고요. 115쪽이요. 제일 밑에 숫자 줄 다음 거기다가 특별법 적용 쓰시고요. 그래서 다음 쪽에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115쪽인데 그러니까 뒤에서 보실 것들은 지금 뭐 프린트물 들지 마시고요. 아까 이 표에서 보셨던 것, 그러니까 99쪽부터 115쪽까지 있었던 대통령이 정한 것,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이 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116쪽이죠. 116쪽에 그러니까 1, 1, 2, 1, 3 묶으시고 그 세 가지는 그러니까 1번 취락지구, 2번 개발진흥지구, 1, 2, 3 복합용도지구니까 그 묶은 앞에다가 용도지구 쓰시고 걔는 용도지구에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표시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계획법 이 표를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작은 3번 농림지역 중 표시요. 농림지역 중 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그쪽 특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시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또 다른 법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외울 일은 아닌 거고요.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 구분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쓰시죠. 거기가 4번이긴 하지만 1, 2, 3, 4를 쓰겠습니다. 4번 다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자에다가 숫자 1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수에다가 숫자 2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문에다가 숫자 3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 해에다가 숫자 4번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사선 그 구역 각각 그쪽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5번 다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쭉 열고 해놓고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또 따로 써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번, 5번 합치면 5가지는 그쪽 특별법 적용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고 뭐 우리 본 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것도 그러니까 낼 것도 많고 이것도 어려운 게 많은데 뭐 다른 특별법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양과로 3번 X 하시고 X는 시험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개법이 약하다. 공법에서 한 85점, 90점 받아갖고 중개법 42점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X도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닌 어지간한 서민들은 X는 안 보셔도 그러니까 공법 65점, 78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그렇습니다. 공법 65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공법 과락은 없고요. 40점 과락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65점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 빼고요. 지금 이런 것들 몇 가지들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붉은 5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양과 1번 건폐율이 2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표시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을 말한다. 두 문장 빼고 그 아래 네모의 분수식에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표시요. 뭐 분수라는 게 편하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특히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그 1차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론 공부하실 때 개론에는 분수가 많이 나오죠. 그때 그 기본 개념을 잡아주시면 이해가 아주 편하다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도 바쁘지만 그러니까 뭐 국토계획법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분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뭐 요거 요 건폐율 용적률은 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건폐율이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죠. 근데 뭐 이걸 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유독 더 심하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 부모님들, 그 애기들, 자녀들 항상 업고 다니고, 그러니까 고생들 하시잖아요. 뭐 커서도 아직도 뭐 부모님 돈 받고 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항상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더 중심에 두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수에서는 뭐가 더 초점이에요? 분자가 더 초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개론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분자가 초점인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넣어서 기르며 그러니까 20리터를 넣었습니다. 20리터를 넣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5km를 갔다고 치자고요. 뭐 이럴 수 있죠. 예, 3만 원으로 그러니까 20리터를 넣어서 15km를 갔습니다. 뭐 어지간한 차가 이제 아무튼 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돈이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분모로요, 분자로요. 초점이 뭐라고요? 분자라고요. 그러니까 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얼마가 흔히 얘기하는 연비가 있잖아요. 뭐 연비. 그러니까 연비는 이쪽이군요. 연비는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돈은 이쪽이고 연비. 그러니까 1리터를 넣으면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를 가냐라고 하는 것이 연비잖아요. 보통 어지간한 차가 한 10 나오고 뭐 하이브리드 잘하면 13, 15 나오고 큰 차는 8 나오고 뭐 이제 뭐 프리우스인가요? 그거는 40까지 해서 기록을 깨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를 넣으면 몇 킬로미터를 가냐? 그러면 리터에 초점이 있어요? 몇 킬로에 초점이 있어요? 몇 킬로에 초점이 있죠? 몇 킬로에 초점이 있으니까 몇 킬로를 넣는 거죠. 몇 킬로. 근데 뭐에 대해서요? 리터에 대해서요. 몇 킬로를 갔다고요? 15킬로를 갔다고요. 몇 리터를 넣어서요? 20리터를 넣어서 15킬로를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킬로를 가는데 몇 원이 드냐? 얼마를 갖고 얼마가 드냐라고 해서는 여기에서는 뭐가 초점이에요? 킬로가 초점이에요? 돈이 초점이에요? 돈이 초점이죠. 돈이 초점이니까 돈을 분자로요? 분모로요? 분자로요. 얼마가 드냐고요? 얼마가 들었어요? 3만 원이 들었죠. 몇 킬로를 가는데요? 15킬로를 가는데요. 15킬로를 가는데 3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분자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초점인 거고, 그래서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완전 그거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이제 개발법에서 분수식 한두 개 나오는데 그때도 이걸 이해하시면 뭐 외우는 거 확 줄어듭니다. 개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론은 워낙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걸 찬찬히 설명드릴 시간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런 거죠.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이고 그 그림, 건축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그림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그림자 면적, 그러니까 그 건물 바로 위에 애가 떠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달리 얘기하면 참새가 날아가면서 저 건물이 땅을 저만큼 가리고 있네.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숫자는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쪽 117쪽 넘어오셔서 118쪽 파란 6번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양과 1번 그러니까 용적률의 의, 대지면적에 대한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은 초점이 아니고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 표시요. 의 비율을 말한다. 아래 분수식의 용적률은 대지면적 표시요. 대지면적 분의 그냥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그 연면적에다가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해서 쓰시고요.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고 어느 정도가 뭔 얘기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건폐율이 50%라고 치죠. 용적률이 200%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설명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땅을 1000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1000이면 그러니까 50 반절이니까 500. 땅이 1000이라고 했으니까 2배니까 20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건축허가 땄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50%를 땄습니다. 그러면 안 지을 수도 있죠. 아니, 운전 안 한다고 빵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 안 할 수 있다고요. 돈 좀 모자라서 400을 지었어요. 빵에 가나요? 아니죠. 500을 지었어요. 빵에 가나요? 아니죠. 501 지으면 빵에 가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어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요. 안 지을 수도 있죠.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2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100으로 해서 100만큼만 짓는다. 100으로 100만큼만 짓는다. 그러면 몇 층이요? 100제곱미터 1층 올라가는 거죠. 100으로 해서 2000을 짓는다. 몇 층이요? 20층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라고요. 500 곱하기 2000, 그러니까 100만 가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정수만 갖고도 그런데 소수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할 수가 따질 수는 없으니까 이 주어진 것을 최대를 적용하면, 최대를 적용한다고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요. 최대를 적용하면 돈 좀 모자라서 적게 짓는 거 빼고 은행 가서 돈 빌려서 다 짓는다고 하면 얼마와 얼마로 짓는다고 하면 500과 2000으로 짓는다고 하면 얼마 어떻게 짓게 되냐고요. 건물 겨냥도 비스듬히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정면도 반드시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땅이 얼마라고요? 1000이죠. 땅이 1000입니다. 땅 1000이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 그림자로 해서 얼마를 쌓아 올린다고요? 2000을 쌓아 올리게 되죠. 다음에요. 여기도 앞에서 반드시 봤고요.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2000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500으로 2000 올리면 몇 층이에요? 4층이죠. 여기도 역시 500으로 2000 올리니까 뭐고요? 똑같은 그림이죠. 4층입니다. 그래서 4층을 지을 수가 있고, 근데 건물을 꼭 사고 박스로만 지으라는 법 없죠. 뾰족하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 600이 되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뚱뚱해지는 거죠. 책 한 장 앞으로 하세요. 116쪽에 굵은 5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에다가 뭐 쓰시고요? 뚱뚱 날씬 쓰시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똑같은 1000제곱미터짜리라 하더라도 여기는 건물이 빈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뚱뚱하게 들어서 있고 시골에는 빈자리가 많죠. 날씬하게 올라서고 하는 겁니다. 용적률이요. 용적률이 300% 된다고 치죠. 300% 3000이 됩니다. 3000이 되면 2000이 아니라 3000이 되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죠. 다시 다음 장이요. 118조. 굵은 6번.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에다가 높고 낮고를 쓰시고요. 건축물의 높고 낮고 높이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로 어느 땅에 건물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거죠. 결국 건축물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뚱뚱이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는지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4쪽. 4쪽이요. 44분의 4. 4쪽에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법에서 도관농자 4가지, 법에서 주상농, 개생농자 4가지, 9가지, 시행령에서 뭐 1, 2, 3준에서 21가지, 건폐율도 법에서 9가지, 시행령에서 21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요. 그러니까 10자 빼고 읽으면 그러니까 뭐가 되고요? 7, 9, 7, 2, 짝대기 그거고요. 여러분 쓸 때는 그러니까 4, 2, 2, 2, 2이죠. 7972, 4, 2입니다. 7972, 4, 2, 7972, 4, 2. 그러니까 그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아니면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책 어디라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자고요. 쓰시자고요. 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나옵니다. 그냥 외우는 거 간단해요. 첫 번째, 천천히 눈으로 보면 읽는다. 7972, 4, 2, 2, 2, 2. 빨리 읽는다. 7972, 4, 2, 7972, 4, 2. 눈 감고 읽는다. 7972, 4, 2, 7972, 4, 2. 외웠죠? 외웠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까먹으면 되죠? 다시 또 하면 되고요. 어디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트물 4쪽이 아닌 다른 데다가 쓰시자고요. 797 쓰시자고요. 797. 근데 그러니까 양이 길어지니까 4, 2 몇 번인가 할 줄 모르니까 7972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고요. 그러니까 9가지죠. 주상 뭐 물론 주상공 높게 생공제로 하면은 더 편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외울 때는 뭐 이렇게 리듬이 차라리 그러면 세 번을 끊어야 되잖아요. 797, 24, 2가 되니까 편하게 그냥 7972, 4, 2, 797 다음에 짝대기 그고요. 쓰시고요. 어디다 쓰세요? 797 그냥 써보시라고요. 9가지 건폐율 9가지가 얼마 뭐였어요? 됐죠? 외우셨죠? 다 외웠죠? 됐습니다. 797, 4, 2 된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해진 거예요.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5, 6, 6, 5, 7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7, 8, 8, 9예요. 공업지역은 다 70이니까 할 필요 없고 녹지지역 다 2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5, 6, 6, 5, 7, 7, 8, 8, 9 5, 6, 6, 5, 7, 7, 8, 8, 9 5, 6, 6, 5, 7, 7, 8, 8, 9입니다. 7번 보시죠. 5 쭉쭉쭉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5, 6, 7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층인데 고층 뚱땡이로 고층 올라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더 어수선해요. 살기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5, 6, 6, 5, 7이죠. 그러니까 5, 6, 6, 5, 7, 7, 8, 8, 9 쓰시고요. 딴 데다 쓰시고요. 아무 데나. 프린트물 4쪽만 아닌 곳이면 어디다 됐습니다. 어디라도 다 좋아요. 5, 6, 6, 5, 7, 7, 8, 8, 9 5, 6, 6, 5, 7, 7, 8, 8, 9 5, 6, 6, 5, 7, 7, 8, 8, 9 됐나요? 그러니까 쓰는데 머뭇거리면 다시 소리 내고요. 5, 6, 6, 5, 7, 7, 8, 8, 9 그러니까 썼으면 됐고요. 그러면 썼으면 외운 겁니다. 외웠고요. 뭐 하면 돼요? 까먹으면 된다고요. 까먹으면 되고 다시 또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프린트물 계속요. 프린트물 4쪽에 용적률. 근데 용적률은 2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고 그래서 깁니다. 어쩔 수 없고요. 500, 1500, 400, 100 짝대기 긋고 여러분이 쓸 때는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소리로만요. 계획관리 100 역시 소리로만요. 나머지 80 세 덩어리 나눠서 따라 하시죠.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소리 내시자고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다시 하시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니까 쓸 때는 이건 그러니까 글자는 안 써도 되죠. 써보시고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80 몇 번이면 몰라요. 그냥 땡땡땡 한 뭐 10번 써도 괜찮아요. 땡땡땡 땡땡땡이니까요. 됐나요? 그러니까 한번 다 다른 데다 한 번 더 써보시고요. 안 보이는 곳에다가 용적률 9개요. 소리 내세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막 소리 크게 내셔도 됩니다. 어디 집에서 공부하시다가 크게 소리 내고 하면 뭐해 와서들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왜 그 공부를 시작해갖고 그 고생이 엄마 등등부터 해서 고생이 있잖아요.
아무튼 도서관에서 할 수도 없고요.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그러니까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로 하고요.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그러니까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4쪽 거기를 보시면 용적률 두 번째 칸이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읽으면 그러니까 100, 150, 200, 250, 300, 펄쩍지 500입니다. 7번 보시죠. 1, 2, 3 준에서 준 가장 세니까 500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까지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500까지 가냐면 통통통통통 펄쩍 뛰어서 500이라고요. 통통통통통 펄쩍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이라고요. 통통통통 펄쩍. 그러니까 100, 150, 200, 250, 300, 500 통통통통 펄쩍인 거고요.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업적 근유 일중 1500까지는 가야죠. 1500까지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펄쭉펄쭉펄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900, 1100, 1300, 1500입니다. 900, 1100, 1300, 1500.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400까지는 가야죠. 400까지는 가야 되는데 통통통.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350, 400입니다. 그러니까 300, 350, 400. 그러니까 500까지 간다. 통통통통통 펄쩍. 1500까지 간다. 펄쩍펄쩍펄쩍. 그러니까 400까지 간다. 통통통이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 외우셔야죠. 녹지지역은 따로 외워야 됩니다. 100, 180이라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100, 180입니다. 여기는 뭐 공 하나 뺐고 여기는 공 두 개 뺐고 취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까지 간다. 통통통통 펄쩍. 그러니까 1500까지 간다. 펄쩍펄쩍펄쩍. 그다음에 400까지 간다. 통통통. 그다음에 100, 180. 100, 180이죠. 출판 다시요. 9가지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어디다 쓰시고요. 따로 또 쓰시고요. 뭐 책도 좋고 아무튼 뭐 이 프린트물 사쪽만 아니면 됩니다. 눈에만 안 보이면 되니고요. 9가지 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니까 쓰셨고 그 500 어떻게 500까지 간다고요? 통통통통통 펄쩍 쓰시고요. 통통통통통 펄쩍 500까지 이건 9가지는 아시니까 500까지 가면 된다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1500까지 가야죠. 1500까지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펄쩍 1500까지 펄쩍펄쩍펄쩍 가고요. 900, 1100, 1300, 1500. 그다음에 공업지역 400까지 가야죠. 400까지 어떻게 해요? 통통통 300, 350, 400.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뭐고요? 100, 180. 녹지지역 100, 180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매년 한 문제라고요. 매년 한 문제입니다. 7번 보시면 왜 그러냐면 실제 출제 횟수도 그렇고요. 용도지역에서 2문제 되는데 이름과 내용에서 1문제. 근데 이것 갖고 하는데 아까 그 표를 99쪽부터 115쪽까지 그걸 지네들 외워요? 못 외우죠. 지네들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나오고 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제도가 가장 중요한 걸 아시냐. 용도지역을 뭐 달라고 만들어놨는지 아시냐.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못 내고 이걸로 내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모의고사 보실 때 뭐 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당연히 45번에 건별 용적률 문제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고요? 모의고사 옆으로 밀면 되죠. 책상에 다 써져 있잖아요. 매년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책상에도 안 써놓고 틀리는 사람은 또 무슨 배짱이래요? 다 책상에 써져 있다고요. 아무 걱정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딴 자리 가도 아무 걱정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써놨어요. 예, 아무 걱정 없어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거기는 안 써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됩니다. 이거 갖고 틀리는 사람 없어요. 자, 되셨고 책으로 119쪽 왔고요. 다음에 120,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생략하고 가죠. 넘어와서 121쪽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20쪽 전체 시험 나온 거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121쪽, 그러니까 양보로 5번도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121쪽에 파란 7번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미지역,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파란 7번에다가 크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지어라. 배고파. 그러니까 삼촌이 와서 오늘 저녁 싼데 지금 배고파. 그러면은 막 밥을 막 이만큼 해서 먹여요. 삼촌이 곧 밥 사줄 텐데. 그러니까 조금만 우선 조금만 먹고 가서 삼촌 사주는 거 만나게 먹자. 우선 조금만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고 어찌고 짓네.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있고 크기 제한도 있고 그런데 그냥 줄여서요. 자연환경 분석 1개 지을 수 있다, 2개 지을 수 있다, 3개 지을 수 있다, 4개 지을 수 있다. 그거 보자고요. 근데 어느 땅이 아직 도관농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관농자 중에 뭐가 될 건데 뭐가 될지 아직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뭐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막 지어 있는 대로 다 지어. 그러니까 4개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적 되면 3개를 털고 그래야 돼요? 아니죠.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우선 몇 개만 지으라고요. 1개만 지으라고요. 1개만 짓고 있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면 그대로 쓰면 되죠.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얹으면 되고 관리지역 되면 2개 더 얹어서 지을 수 있고 도시지역 되면 3개 더 얹어서 쓰면 되잖아요.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어라. 1개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칠판 보시죠. 칠판 이쪽이요. 그러니까 규제가 센 쪽 규정을 적용한다. 조금만 지어라. 도관농자 중에서 조금만 짓는 게 뭐예요? 자이죠. 도시적 주상공록 중에서 조금만 짓는 게 뭐고요? 녹이죠. 근데 녹의 3가지 자생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조금만 짓는 게 뭐예요? 보전. 여기는 개발이 허용된다고요.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되고 보전이 조금만 짓는 겁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조금만 짓는 건 뭐예요? 보이죠. 됐습니다. 도관농자, 주상공록, 기생보, 자생보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책 와서요. 책의 7쪽, 121쪽에 7번, 양권 1번 보면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우선 조금만 지어라. 양권 2번 보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 그죠?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그죠?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굵은 8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8회 때 12회 때 나왔고 초점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대표 예제 지난해 문제입니다. 그냥 공짜 문제죠. 합격증 받아가세요. 공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칠판이요. 도면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중에 뭐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도시지역이 아닌 땅이 계획관리, 이건 범주가 다른 거죠. 도면은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고요.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고, 공이면 몇 가지 중에 하나요? 9가지 중에 하나.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 거죠. 도시지역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거는 관농자가 있잖아요. 도관농자라고요. 도관농자.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농자. 동그라미 번 계획 관리 동그라미요. 답 몇 번이요? 1번이죠. 9가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5초짜리 문제입니다. 5초짜리 문제고 공짜 문제죠. 자, 이런 이제 용도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02번 용도지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